그때 뭐 얘기를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진행 맡은 아나운서 양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내 대표님을 크게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조형욱 산학협력단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제가 오늘 구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호하면서 오른쪽이고요. 대구부터입니다. 지방시대 개막! 대구부터!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불가피하게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시대의 실공을 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대구 경북의 자랑이죠. 우동기 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장영빈 차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균형 발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 사회의 이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구 및 경제 등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구시가 기회발전 특구를 주제로 국회 포럼을 맨 처음으로 지금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를 두고 굳이 국회까지 와서 이렇게 포럼을 열게 된 이유는 현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 특구 조성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 표명도 있고 또 최근 여러 방면에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대구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또 알리고 싶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우리 박양호 원장님, 대구 경북을 갖출 수 있는 맨파워는 다 갖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균형 발전 관련된 아마 그때의 주특국장이라고 돼 있었던 균형 발전 또 지역 경제, 도시 경제를 60년대 이전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시고 특히 이 우동기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그런 지방시대라는 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제가 평성과 효율성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 균형 발전 관련돼서 특히 우리 대구가 1호로 지정될 수 좋은 결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 경북대도 재직을 했고 대구 계속 살았는데 대구가 잠재력이 굉장한 도시인데 실속이 없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천안에 대선 공약이 되어 있다는 지방 공약이. 그걸 공약이 천안에가 있다고. 민주당 3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위성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도 광주, 부산, 천안, 대구가 세게 붙었습니다. 근데 천안은 완전 정치인 6명 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대구가 유치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대구에서 서울에서 열심히 여의도에서 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필요한 말씀. 저 아까 우리 우동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대통령께서 정말 제가 봐도 진심으로 지역 균형 최근에 저희들 주요 정책만 보더라도 지난 국가 첨단 상단 15개를 지정했는데 금년 초에 그중에 14개가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수도권 집중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위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정부에서 어떻게 설정하고 가는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성장 경로를 강화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주력 산업의 위급의 수준이 2017년에 역전이 되고 인구에 대한 격차까지 2019년에 순차 기존에 잘 나가고 있던 지역의 제조업과 지역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여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죽을 때까지 벌어먹을 수 있는 1인당 인적 자본 소득을 평생 소득의 개념으로 취하는 것이라는 거 봤을 때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거의 성장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대구는 그나마 노동시장 이중구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문별이라든지 직종별이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을 낮추게 되고, 그다음 균형 발전의 전액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데요. 세 비중은 26.3%인데 국비 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34.2%로,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서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 것이 바로 지역 주도형, 지방정부의 거버넌스가 작동을 해서, 그래서 미국 재무성의 형, 그래서 이 입지 공간 범위에 들어가면서 주거 등의 여건과 연계한 효과적인 특구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게 되고, 그다음에 MOU 정도는 근거 서류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주 환경이 확보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계획 입지 경우에는 기반시설 및 입주기반 현황 등이 당연히 입지 현황에 포함되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대구광역시가 준비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의 모델과, 대구광역시는 원래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도시였습니다. 시장님이 자주 맡아준 말씀이신데, 근데 석유 산업 이후에 다른 광역시들은 그 지역에 맞는 중공업 대체 산업 육성에 실패를 해서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모직도 95년도에 구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미래 산업을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력을 선 안 되는 산업인 반도체와 ABB, 인공지능, 빅데이터, 도시 공간 측면에서도 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올해 3월달에 14년 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구로 선정한 데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 거주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법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업종 코드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규제들도 많이 일반적인, 아니면 대구치처럼 같이 협의를 해나갈 수 있는 논의 대상이 되어주기만 하더라도 대구가 다른 기업, 다른 장소에 비해서 인력 확보가 상당히 용이할 거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특구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버려서 이런 쪽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대구라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들이 특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쨌든 여기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장할 수도 있고요. 그게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미 객관적인 문제점 지적과 함께 희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정님의 제도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많이 베네트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에 공장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지자체들의 입장은 대부분 상당히 고졌어요. 제가 타이밍을 조금 맞춰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어떤 기업하기 좋은 국가가 되고 그 기업보다 많은 자본을 유치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면에서 상당히 가격적인 내용들이 많고 실제로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